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테헤란에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군들은 외교관들은 장군들과 그리고 국민들은 양쪽 모두와 대립했습니다. 정권은 더 이상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다른 권력, 세 가지 다른 전략, 세 가지 다른 생존 계획이 있으며 그들 중 어느 것도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란은 2주도 차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항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군사적 선택지는 고갈되었고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은 파멸로 직행하고 있으며 거리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연료줄, 문을 닫은 상점들,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이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이 정권 내부에 만들어낸 것은 내전입니다. 미국이 이 모든 것을 설계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위해 설정한 전략적 함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싱턴이 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교묘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패배시키고 싶어 하지 않으며 이란이 스스로 패배하기를 원합니다. 봉쇄는 3차원 무기로 설계되었습니다. 군사적 층은 선박을 막습니다. 경제적 층은 석유와 수입을 차단합니다. 심리적 층은 정권의 내부 결속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이 가장 파괴적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를 통한 정상적인 상업교통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란만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모든 가능한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정보 기반 평가에 따르면 이란의 석유 저장고는 10일에서 14일 이내에 가득 찰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다 되면 정권은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 잃게 됩니다. 무엇을 하지 않든 잃게 됩니다. 봉쇄는 정권 내 두 개의 파벌을 드러냈고 그 두 파벌은 이제 서로 전쟁 중입니다. 첫 번째 파벌인 이란 혁명 수비대는 비대칭적 확전을 원합니다. 키로의 부설, 사이버 공격, 대리 작전, 미사일 발사. 두 번째 파벌, 외무부 중심, 폐쇄시키한 정보, 기술 관료들은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협상 테이블, 간접 대화, 체면을 세우는 어떤 거래. 이란 인터내셔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충돌은 조용히 2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봉쇄의 시작과 IRGC 작전의 붕괴는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IRGC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IRGC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란 경제의 약 30에서 40%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건설, 통신, 석유, 은행업. 이것은 군사력이 아닙니다. 정제 제국입니다. 그리고 IRGC는 오랫동안 저항 정제라는 교리에 의존해 왔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것은 견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이 규모로 시험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험을 받고 있으며 저항 정제가 슬로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IRGC의 네트워크는 국제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봉쇄는 그 의존성을 드러냈습니다. IRGC의 존재적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혁명적 정체성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상 테이블은 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혁명 소비대는 갈등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정당성은 저항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퍼스트 포스트가 보도한 바와 같이 아흐마드 바히디 사령관의 주장은 이념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IRGC가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는 동안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고 있습니다. 급여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체 인력의 급여입니다. 수익 라인이 끊기면 정제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쇠퇴합니다. 그리고 IRGC의 봉쇄 돌파 시도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자체 작전이 20분 만에 침몰했다는 것은 신뢰를 잃은 위치에서의 긴장 고조 요청을 의미합니다. 반대편에는 폐쇄시키한 대통령이 서 있습니다. 개혁주의자가 아니라 체제 내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는 체제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식통에 도달한 복점 정보에 따르면 그의 말 우리는 붕괴까지 몇 주 남지 않았다는 아마도 의도적으로 비공개 회의에서 유출되었습니다. 그는 IRGC가 경제를 파괴하고 있으며 지역 공격이 휴전의 기회를 없애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RGC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IRGC에게 후퇴는 전술적 결전이 아니라 존재적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외무장관 아락치는 테이블에 혼자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모든 외교적 움직임이 IRGC에 의해 거부되고 있습니다. 외교 부문의 비극은 이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봉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 인정은 적이 승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말하는 정부는 IRGC의 반역죄 비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외교관들은 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란의 정교군인 아르테시를 그들의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크리티컬 스레츠 리포트에 따르면 아르테시는 혁명수비대와 분리되어 있으며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동맹이 형성된다면 정권의 내부 권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박입니다. 왜냐하면 IRGC가 ALTC의 움직임을 쿠데타 시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IRGC가 어떤 것을 쿠데타로 해석할 때 그 반응은 날카롭습니다. 워싱턴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979년에도 정권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강력해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장군들, 외교관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렸고 그때도 아무도 붕괴가 그렇게 빨리 올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에는 2개의 날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세력이 있으며 정권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복도 싸움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란의 사회개혁이 붕괴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정권과 국민 사이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없지만 저렴한 휘발유, 강한 이데올로기지만 기본적인 필요는 충족되었습니다. 봉쇄는 그 합의를 깨뜨렸습니다. 휘발유도 없고 디젤도 없고 매일 정전이 발생합니다. 알자지라의 보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급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필요가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9, 2017, 2019, 2022 이란의 모든 주요 시위는 정제적 요인으로 촉발되었습니다. 휘발유 가격 인상, 빵 가격, 통화 붕괴. 매번 거리의 폭발은 예상보다 빨랐고 진압은 예상보다 강했으며 그때마다 정권은 조금씩 더 노쇠해졌습니다. 현재의 경제적 압박은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타브리즈에서 테헤란까지, 이스파한에서 시라즈까지 시위는 더 이상 한 도시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여성과 청년들이 최전선에 있습니다. 마흐사 아미니 이후 세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에게 정권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독재자에게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사들은 도로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들은 연료를 찾을 수 없고 찾더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가 끊겨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병원 발전이 연료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마비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리적 확산은 정권의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전 시위에서는 봉지가 몇몇 주요 도시에 집중되었습니다. IRGC는 그곳에 병력을 집중시켜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십 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진압 능력이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동시에 군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한 도시를 진압하는 동안 다른 도시가 불타오릅니다. 페제시키안의 입장은 불가능하다. 그는 사람들을 진정시켜야 하지만 도구가 없다. 그는 혁명수비대를 억제해야 하지만 권한이 없다. 그리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거리에서 강경 개입을 명령하고 있지만 이미 모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전선에 사람을 보낼 수 없다면 거리에서도 싸울 것인가요? 사람들은 페제시키안도 바헤디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권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위에서 군대는 국민과 함께라는 구호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아르테시에 대한 공개적인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균열이 모두 수렴하는 시간 임계점이 있습니다. 정보 기반 평가에 따르면 10일에서 14일 이내에 이란의 석유 저장 용량이 가득 찰 것입니다. 저장소가 가득 차면 유정을 폐쇄해야 하며 폐쇄된 유정은 스위치를 켜는 것만으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저수지 압력이 떨어집니다. 지질학적 손상이 시작됩니다. 일부 유정은 회복하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일부는 절대 회복하지 못합니다. 봉쇄는 단순히 수출을 차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장기 생산 능력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제소 역설이 시작됩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지만 정제 능력은 자체 생산량을 충당할 수 없습니다. 원유를 수출하고 정제된 휘발유와 디젤을 수입해야 합니다.
그 루프의 양쪽이 이제 막혔습니다. 나가는 것도 없고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에서 주유소에 줄이 생깁니다. 이 터무니없는 상황은 정권의 가장 민감한 신경을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사회 계약은 바로 이 지점에서 깨지기 때문입니다. 정권과 국민 간의 묵시적 합의는 항상 경제적이었습니다. 자유는 없지만 저렴한 기름은 있다. 민주주의는 없지만 식탁 위에 빵은 있다. 그 합의가 이제 깨졌다. 이 시계가 모두를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긴급 협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버텨라 라고 하지만 어느 쪽도 시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인내를 요구하지만 자체 인력의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패전시켜야 하는 협상을 원하지만 혁명수비대는 모든 단계를 맡고 있다. 시간이 다 되면 결정을 내릴 사람들은 장군들이나 외교관들이 아니라 거리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내부 붕괴가 외부로 퍼지고 있습니다. IRGC의 경제 제국이 축소되면서 대리 네트워크로 흐르는 자금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펠퍼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미 공급망을 이룬 후 재건 모드에 있었습니다. 후티는 2년간의 누적된 타격 이후 더 강경한 협상 노선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라크 민병대는 이미 바그다드 정부의 압박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직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이란은 자국 영해에서 20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테헤란의 억제력은 자체 해협에서 시험받았고 무너졌습니다. 후티 지도부는 지금 계산 중입니다. 홍해에서의 긴장이 테헤란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미국의 공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인가? 헤즈볼라도 베이루트에서 같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손실은 이미 그들에게 답을 주었습니다. 테헤란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왜 우리가 테헤란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그 질문이 제기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의 보도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재건을 위해 테헤란에서 돈을 원했습니다. 그 돈은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이라크 민병대는 바그다드의 압박에 맞서 테헤란의 정치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원은 이제 전화 한 통조차도 멀어졌습니다. 대리 네트워크는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증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들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대리인, 아니요, 빵, 예. 테헤란은 수년 동안 베이루트, 사나, 바그다드에 수십억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자국민들은 주유소 줄을 서고 있다. 이 보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수년에 걸쳐 구축된 저항의 축은 군사력이 아니라 인식에 의해 유지되었습니다. 그 인식은 이제 깨졌고 깨진 인식은 돈을 쏟아부어도 재건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돈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립은 대리인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적 상황도 이란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는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봉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리야드는 이란의 약화를 지역 균형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선박이 호르무즈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한 봉쇄에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년간 테헤란을 전략적 파트너라고 불렀던 베이징은 위기의 순간에 이란을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중국은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그 이익은 이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어떨까요? 모스크바는 내부 혼란에서 벗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대적인 숙청, 경제적 압박, 푸틴은 테헤란을 향해 손을 뻗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안팎으로 고립되었습니다. 대리인들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은 물러나고 있습니다. 걸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도울 수 없습니다. 이란은 역사상 이렇게 고립된 적이 없습니다. 이 전례 없는 외부의 고립은 정권이 가장 의존하는 기반, 즉 군대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이란 군대는 심각한 물자 부족, 탈영 증가, 정규군인 아르테시와 정명수비대 간의 갈등 심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투가 격화됨에 따라 군사체계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세부 사항은 끔찍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발 위기, 물류 공급선이 심각하게 차단되어 일부 전선부대는 병사 2명당 칸약 20발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20발, 2명의 군인, 이것은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경찰서의 훈련에서도 충분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자동 무기는 초당 10발을 발사하므로 2명의 군인의 화력은 정확히 2초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탄약 부족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부 지역의 현장 부대가 신뢰할 수 있는 식수나 충분한 식량 공급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무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전쟁 12일째 100만 대군의 병사들이 굶주림, 갈증, 탄약 부족으로 인해 괴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군대가 충성을 유지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르테시와 혁명수비대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균열이 생겼습니다. 가장 큰 마찰점은 부상당한 병사들에 대한 의료 지원 문제였습니다. 정규군 부대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혁명수비대는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상당한 군인들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구급차와 혈액 공급 부족을 이유로 그들은 군의 지원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절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에 집중해 봅시다. 군대가 부상당한 병사를 버리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군대의 결속이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붕괴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르테시와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의 두 군대는 더 이상 통합된 전체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열은 구조적이고 역사적입니다. 아르테시는 이란의 전통적인 군대로 샤 시대에서 물려받은 부대이며 비교적 약한 이념적 유대감을 가진 리무징집을 통해 채워집니다. 1979년 혁명 이후 정권은 아르테시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념적 군대인 혁명수비대를 설립했습니다. 한편 이란 혁명수비대는 정권의 이념적 수호자로서 특권을 가진 잘 무장된 병력이며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제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은행, 항구, 공항 모두 IRGC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47년 동안 IRGC는 항상 인류 시민으로 대우받았고 ARKC는 이류로 대우받았습니다. 최고의 무기는 IRGC에 갑니다. 최고의 급여는 IRGC에 갑니다. 최고의 병원은 IRGC에 갑니다. 이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IRGC는 미사일 시스템의 기술적 유지 보수를 우선시합니다. 즉, 전략적 무기 능력을 유지하면서 자국 군인을 굶주리게 하고 부상자를 방치하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계를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지휘 사고방식이며 이 사고방식은 2월 28일부터 쌓여온 분노를 폭발 지점으로 몰고 갔습니다. 아르테시 군인들은 IRGC가 그들이 피해 잠길 때 구급차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복수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가혹한 조건과 지휘관들에 의해 방치된 것으로 인식된 상황은 대규모 탈영으로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기지를 버리고 인근 마을로 피신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개별 탈영이 아닌 집단 탈영의 물결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예비군을 동원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소집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사센터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는 이것을 가족을 데리고 국경지역으로 도망칠 기회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동원병명은 군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민간인의 이주를 가속화했습니다. 정권은 와서 싸워라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우리는 떠난다며 북경으로 향했습니다. 예비군 동원의 실패는 정권의 인력 위기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현역 군인들은 파령하고 예비군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타난 사람들은 국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정권은 자체 전쟁 기계를 채울 사람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군대가 아닌 국가의 붕괴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위기가 아르테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이란 군대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한 IRGC 미사일 부대 내에서도 통신 장비 고장과 식량 및 기본 물자 부족에 대한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사일 부대, 즉 정권의 보석과도 같은 가장 특권을 누리고 잘 갖춰진 부대조차 굶주리고 통신이 끊기고 있습니다. 지휘관들은 부대에 식량이나 개인 장비를 보내는 것보다 미사일 시스템을 작동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 부품의 전달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보다 기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굶주리는 것은 용납되지만 미사일은 유지되지 않은 채로 둘 수 없습니다.
이 사고방식만으로도 왜 이란 군대가 붕괴되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권은 자국 군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으며 군인들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IRGC가 자신들이 피해 잠길 때 구급차를 보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 유지 보수를 위한 기술 부품이 도착하는 동안 자신들에게는 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사실이 탈영과 탈주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더 이상 국가로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인 세력과 억압받는 국민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IRG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신뢰성은 무너졌습니다. 외교관들은 협상을 원하지만 번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조직화되지 않았고 미국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워싱턴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스스로를 공격하게 만들었고 이는 현대 시대의 가장 기발한 전략적 움직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지에 몰린 정권은 드물게 합리적으로 행동합니다. IRGC의 긴장 구조 추진이 테헤란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아르테시 지휘관들이 군대가 국민과 함께할 기회를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정권은 앞으로 14일이 남았지만 그 14일을 한 목소리로 넘길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없습니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은 이 교착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정권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붕괴할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PPR 글로벌의 최신 분석을 받아보세요. 저희 소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